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 원도심 골목 상권들이 대부분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활력을 잃었습니다. 매년 인프라 개선과 축제 등 지자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섰고 흥겨운 공연의 골목이 활기로 가득합니다. 순천 중앙로에서 열린 최대 원도심 축제. 패션거리로 조금만 들어가면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축제에 인파가 몰려도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빼면 매출이 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들이 손님들이 오다가도 그냥 차 주차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이 좀 많이 생기고 젊은 애들이 좀 나와야 좀 활기가 있겠죠. 인구 감소와 소비 방식 변화, 경기 침체까지 부침을 겪는 지역 원도심 상권들. 축제와 행사로 사람을 단번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지역 고유의 색을 살린 활성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경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고 나중에 추억이 돼서 다시 원도심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순천시는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개선 외에도 빈 점포의 청년 창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웹툰이랄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테마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우리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도심 점포들의 폐업 사태. 골목 상권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인 만큼 이제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보다 사람이 찾을 매력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10대 여성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순천시 조례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어제까지 사흘 동안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도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안타까움을 전했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추모 분향소를 내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시장 군수들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난재해로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전남 벼 재배 면적의 13.3%인 19,603헥타르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난재해로 인정하고 집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벼멸구 피해는 지난해보다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철강과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이 막을 올렸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청 벽면이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철과 불을 주제로 한 화려한 영상이 연출됩니다. 철강 중심의 산업도시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40여 년 넘는 역사의 세계 최대 뉴미디어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닮은 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시청과 예담창고, 인설이 공원 등 광양 지역 일원에서 국내외 작가 20여 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것은 광양시와 린치시의 거리를 말합니다. 킬로미터를 말하고요.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철광이사를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쇠, 그다음에 불,
용광로 뭐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특히 이번 교류 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지난해 수상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시쿠츠케 작가의 작품 트레이스 웨이스트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뒤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시각화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We use certain trackers to somehow monitor waste and as a society to see where our waste goes when we throw it away and what we can do with technology. 광양시는 린츠시와 이번 미디어아트 교류전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시로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저희 콘텐츠를 만들자면 기술이 함께 있는 이 미디어 아트가 우리 시하고 가장 알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우리 향후 미래의 문화산업 콘텐츠로 개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미디어 아트 쪽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 미디어 아트. 광양시가 이번 교류전을 시작점으로 국내 대표 미디어 아트 도시로 성장하는 동력을 키워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해수부 협의도 최근에 마무리됐다며 관련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 11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 73곳이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고 어업과 도서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와 투수 제임스 네일이 이번 시즌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O 사무국은 오늘 리그 MVP 후보 18명을 발표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선수로는 득점왕과 장타율 선두를 기록한 김도영과 함께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투수 제임스 네일이 뽑혔습니다. 또 신인상 후보 6명에는 기아 타이거즈 곽도규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MVP와 신인상은 언론사 취재 기자 등 136명의 투표로 오는 11월 말 최종 발표됩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누비는 100원 택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노인 교통복지 서비스인데요. 요즘엔 오지 도심 할 것 없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이 버스에 올라 버스 요금을 치릅니다. 교통카드 결제 요금은 단돈 100원. 또 다른 학생은 100원짜리 동전 1개로 버스 요금을 대신합니다. 원래 카드에 한 번에 10,000원씩 충전했었는데 요즘에는 1,000원씩 충전하기도 해요. 100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담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담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누구든 현금, 카드 상관없이 또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500여 명이 이용했는데 담양 전체 초중고생이라면 2번은 혜택을 본 셈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가 차익분을 보조해주니 운수업체들도 경영 개선 효과가 있어 반깁니다. 농어촌 버스 탈 요금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경감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나주를 제외한 4개 시단위 지자체와 고흥, 담양, 보성 등 모두 10개 지자체가 50원에서 100원 청소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도, 진도처럼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시작된 100원 택시에 이어 이 100원 버스도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이 어떤 교통 소외받지 않도록 균등한 복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고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보성, 화순 73개 오지마을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 사업도 10여 년 만에 전남 22개 모든 시군 1,700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있으니 돈 가지고 얼마나 줬어. 세상 좋은 세상이지. 그러네. 돈 주고는 더 안 가져. 오늘도 달리고 있는 100원 대중교통이 인구 소멸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물가 상승률은 1.6%, 전남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광주의 경우 3년 7개월, 전남은 3년 6개월 만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2%대로 떨어진 이후 4달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0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흥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고흥군이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 합천과 전북 고창이 뒤를 이었고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전라도였습니다. 어민 몫으로 돌아가야 할 새조개 판매비 수십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채취량과 수익을 속이는 등 불법이 난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4개월 동안 해남군 화원면 일대 공동어장에서 새조개 채취로 얻은 수익금 내역입니다. 9억 5천만 원이 넘는 판매 수익을 거뒀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은 것보다 10배가량 많은 1,100여 톤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업자와 채취를 주도한 어촌 계장이 해남군에 보고한 수익금은 3억 2천여만 원, 6억 원 이상을 속여 보고했고 이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에다는 어민들한테 6천만 원 넣어놓고 다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공개를 안 하니까. 10여 년 전부터 새조개 채취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렇게 새나간 수익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조개만 채취 가능한데도 소라나 해삼 등 포획이 금지된 부산물도 팔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나오면 다 부산물로 판매, 그것도 받쳐놓으면 뭐할 거예요. 또 썩어서 냄새나고 이차 오랜만에 시키다. 어촌계원들 승인 없이 도장을 받아 관리수면 사용 신청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세계마을 공동어장을 어민들이 참여하는 대신 어촌계장이 외부 업자와 손잡고 새조개를 채취해 불법인 이른바 삼자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새조개 작업은 야간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상 야간에 가서 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없고 또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오랫동안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관리수면 추가 지정을 승인하지 않은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어제 여수 삼산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으로 실종된 60대 선장에 대한 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밤샘 수색을 이어갔지만 기상 여건 악화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선체를 예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실종자 수색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총사업비 3천억여 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내 집단 에너지 시설 신설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 TW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3,130억 원을 투입해 여수 국가산단 내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W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지난해 LG화학과 GS-EPS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1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기업 생산 제품 우선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초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여수 동동 북축제가 태풍 북상으로 인해 다음 달 9일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내일부터 5일 사이에 한반도 남부지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보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동동 북축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축제 장소와 운영 시간,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연기된 기간만큼 더 알차게 준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일청사 중앙 계단에 청렴 문구 스티커를 부착한 청렴 계단을 조성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다짐 대회를 가졌습니다.